안녕하십니까. 미제 사건 심층 분석의 진행자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한국과 해외의 다양한 사건들을 분석해온 전문 분석가로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추구하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사건 속에 숨겨진 사회적 의미와 교훈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여러분께 신중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2025년 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틱톡을 통해 하루아침에 글로벌 스타가 된 20세 가수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 그의 테슬러에서 16개월 전 실종된 15세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의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소셜미디어 스타 데이비드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월 3천만 청취자를 보유한 스타가 되었을까요? 둘째, 설레스트 리바즈. 꿈을 찾아 가출을 반복했던 이 15세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6개월간의 공백 기간, 그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셋째, 왜 하필 데이비드의 차에서 발견되었을까요?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심층 분석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미제 사건 분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추측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건설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별. 먼저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 예명 디사V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 뉴욕 퀸즈에서 태어난 그는 전통적인 음악 산업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택했습니다. 2021년 그는 SOUNDCLOUD와 유튜브에 자신의 음악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는 무명의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로맨틱 하머사이드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의 일부가 틱톡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특히 In the Back of My Mind라는 가사 부분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2022년 9월 발표된 뮤직비디오는 현재 1억 7,9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틱톡에서는 380만 팔로워를, 스포티파이에서는 월 3,300만 청취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평범한 청년이 글로벌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인디, R&B, 얼터너티브 팝을 넘나드는 독특한 스타일로 특히 Z세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24년 4월에는 데뷔 앨범을 발표했고 2025년 8월부터는 위더드 월드 투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을 순회하는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공, 수백만의 팬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의 뒤편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을까요? 설레스트 리바즈 마이너스 꿈을 찾던 소녀. 이제 또 다른 주인공, 설레스트 리바즈 허넨데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작은 도시 레이크 엘서노에서 자란 15세 소녀였습니다. 설레스트는
키 152cm의 작은 체구에 검은 곱슬머리를 가진 평범한 10대 소녀였습니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활발하고 꿈이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레스트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0대 특유의 방황기를 겪고 있었고 가끔 가출을 하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집을 나가더라도 항상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전의 가출들에서는 항상 그랬으니까요. 2024년 4월 5일 설레스트는 다시 한번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5월 말 마지막 전화를 끝으로 그녀의 소식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전 교사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설레스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LA의 한 래퍼를 만났고 그와 함께 한 달 정도 지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그녀를 찾아 집으로 데려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사회의 한 단면을 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쉽게 연결되는 세상, 그 속에서 꿈을 찾아 헤매는 어린 마음들, 그리고 그 사이에 도사리는 위험들. 버려진 테슬러. 2025년 9월 6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힐스의 한 주택가 거리에 테슬러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잠시 주차해둔 차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차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 72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은 버려진 차량으로 간주되어 견인될 수 있습니다. 이 테슬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차는 실제로는 몇 주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주민은 이미 며칠 전부터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단순히 차량 결함이나 쓰레기로 인한 냄새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9월 6일 견인업체는 이 테슬러를 할리우드 토라는 견인장으로 가져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검은색 테슬러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차량이 며칠 후 전 미국을 충격에 빠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끔찍한 발견. 2025년 9월 8일 일요일 오후 12시 20분. 견인장 직원이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에서 심한 악취가 납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예요. LAPD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소속 찰스 밀러 경관과 동료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들이 테슬라의 앞쪽 트렁크를 열었을 때 그곳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 가방 안에 심하게 부패한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패 상태로 보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장은 즉시 범죄 현장으로 지정되었고 LAPD 로버리 마이너스 호미사이드 디비전강 도살인과의 수사에 투입되었습니다. 차량 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이 테슬러는 텍사스 햄스테드에 거주하는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 즉 가수 데이비드에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신의 신원 확인은 쉽지 않았습니다. 심한 부패 상태 때문에 육안으로는 나이나 인종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관 사무소에서는 법의학적 방법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 시신은 키 약 152cm의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검은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튜브톱, 검은 레깅스, 노란 금속 팔찌, 금속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오른쪽 검지에 새겨진 SHHH라는 문신이었습니다. 이 독특한 문신이 신원 확인의 핵심 단서가 되었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 검시관 사무소는 치아 방사선 사진, 비교를 통해 시신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설레스트 리바즈 허넨데즈. 2024년 4월부터 실종된 15세 소녀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의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1년 넘게 딸의 귀환을 기다려온 부모들, 그리고 18세의 오빠 매슈 리바즈. 그들의 희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의문들의 시작. 하지만 신원이 확인되면서 더 많은 의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첫째,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 검시관 사무소는 사망 원인을 보리로 분류했습니다. 부패 상태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둘째, 언제 사망했는가? 2024년 5월 마지막 전화 이후 소식이 끊어진 설레스트. 그렇다면 1년 넘게 시신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셋째, 어떻게 디사브이디의 차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수사관들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그의 차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넷째, 데이비드와 설레스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전 교사의 증언처럼 정말 둘이 만난 적이 있었던 것일까요? 압수수색과 증거 수집. 9월 12일 목요일 새벽 LAPD 수사관들은 할리우드 힐스의 한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곳은 데이비드가 소유한 집은 아니지만 그가 머물던 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명의 수사관이 투입된 이번 수색에서는 컴퓨터와 여러 증거품들이 압수되었습니다. LAPD는 수일 내에 압수된 증거들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수사관들은 디지털 기기들과 보안 녹화 장비, 그리고 설레스트와 그 장소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찾고 있었다고 MBC 로스앤젤레스가 보도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대응. 사건이 공개되자 데이비드의 측근들은 즉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상황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투어 중이지만 수사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9월 11일 예정되었던 시애틀 공연이 급작스럽게 취소되었고 9월 13일 금요일에는 샌프란시스코 공연, 9월 14일 토요일에는 로스앤젤레스 공연까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9월 13일 데이비드는 미국 투어 전체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더드 월드 투의 미국 일정이 모두 중단된 것입니다. 다만 해외 일정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의 고통. 설레스트의 가족들은 이 모든 상황을 언론을 통해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빠 매슈 리바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고통스러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가족들을 대신해 누군가가 만든 GOFUNDM이 모금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설레스트 리바즈 허넨데즈가 지난주 발견된 시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딸이자 자매이자 사촌이자 친구였습니다. 레이크 엘서노 지역 주민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9월 15일 일요일 저녁 지역 주민들은 설레스트를 기리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거리에 마련된 임시 추모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역 주민 가브리엘라 플로레즈는 설레스트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일이라 더욱 그렇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사상의 난점들. 하지만 수사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여러 난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간의 벽. 설레스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2024년 4월, 시신이 발견된 것은 2025년 9월. 1년 반이라는 긴 공백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부패 상태. 시신의 심한 부패로 인해 정확한 사망 시기와 사인을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법의학자들도 분석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복잡한 인간관계.
데이비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차량들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연예인 특성상 복잡한 인간관계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수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공개 수사의 한계. 이 사건이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 수사상 민감한 정보들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상황. 9월 18일 현재 LAPD는 아직 공식적인 혐의자나 용의자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시관 사무소로부터 정확한 사망 원인과 방식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검시관으로부터 사망 방식이나 원인에 대한 범죄 분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용의자 정보는 없습니다. 수사는 사망 사건 조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살인 사건으로 분류되려면 검시관의 정확한 사인 판정이 나와야 합니다. 시간대별 재구성 시도.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들을 토대로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24년 4월 5일 설레스트 리바즈 레이크 엘서노에서 실종. 이전에도 몇 차례 가출 경험이 있었음. 2024년 5월 말 설레스트가 가족에게 마지막 전화. 이후 연락 두절. 2024년 2025년 사이 공백 기간. 이 기간 동안 설레스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수수께끼. 2025년 8월 디사VD의 위더드 월드2 시작. 2025년 9월 초 테슬러가 할리우드 힐스 거리에 주차됨. 주민들 증언으로는 몇 주 전부터 있었다고 함. 2025년 9월 6일 테슬러 견인. 2025년 9월 8일 시신 발견. 이 재구성에서 가장 큰 공백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1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설레스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언제, 어떻게 사망했을까요? 소셜미디어 시대의 그림자.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데이비드가 틱톡을 통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것처럼 설레스트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전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설레스트는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LA의 래퍼와 함께 한 달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데이비드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소셜미디어가 어린 소녀의 삶에 미친 영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소셜미디어는 꿈의 창구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 화려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연예계의 복잡한 현실. 데이비드처럼 갑작스럽게 유명해진 젊은 연예인들은 종종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다양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수사관들이 말한 대로 데이비드는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의 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량의 사용 기록을 정확히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연예인들은 종종 매니저, 스태프, 친구들과 함께 다니며 이들 모두가 연예인의 개인적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법의학적 난제들. 이 사건의 또 다른 복잡한 측면은 법의학적 분석의 어려움입니다. 시신의 심한 부패 상태로 인해 1. 정확한 사망 시기 특정이 어려움. 2. 사망 원인 규명이 어려움. 3. 사망 당시의 상황 재구성이 어려움. 4. 범죄 여부 판단이 어려움. 현대 법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간의 벽을 뛰어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1년 이상 지난 시신에서는 많은 증거들이 소실되어 버립니다. 미디어와 여론의 영향. 이 사건은 발생과 동시에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미디어 노출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이나 추측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당국이 아직 용의자는 없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관점.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설레스트의 가족들입니다. 1년 넘게 딸의 소식을 기다렸던 부모들, 그리고 누나를 잃은 18세 오빠. 그들에게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적 절차보다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만이 있을 것입니다. GOFUNDM이 페이지에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들은 조용히 설레스트를 추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특성상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겨진 과제들.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레스트가 언제, 어떻게, 왜 사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검시관의 최종 판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부패 상태로 인해 명확한 답을 얻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비드와의 연관성입니다. 단순히 그의 차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교사의 증언처럼 둘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었는지는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16개월간의 공백입니다. 2024년 5월 이후 설레스트는 어디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 기간의 행적이 밝혀져야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소셜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위험성입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만큼 위험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가족 간의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설레스트가 여러 차례 가출을 했다는 것은 가정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연예인들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많은 팬들, 특히 젊은 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 현재 LAPD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들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미국 투어는 전면 취소된 상태입니다. 해외 투어 일정은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설레스트의 가족들은 GOFUNDME를 통해 장례비를 모금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맺은 말.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5세의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설레스트 리바즈 허넨데즈. 그녀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고 자매였으며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동시에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 소셜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히 젊은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의 후속 진전이 있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2025년 9월 18일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향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